저는 억 단위 돈을 냈습니다. 계약금도, 인테리어도, 주방 기계도 전부 제 이름으로. 그런데 시동생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형수가 우리 집 ATM이에요. 저는 그날 밤 그 식당을 통째로 없애버렸습니다. 선영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말할 때도 선영은 웃었다. 웃음 뒤에 무슨 감정이 있는지 들키지 않기 위해 국그릇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남편이 우리 엄마 원래 그래라고 말할 때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바뀌길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그 말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웃는 게 편했던 건 아니었다. 그냥 가장 덜 손해보는 선택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다. 퇴근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선영의 발이 유독 무거웠다. 특별히 힘든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어떤 날은 그냥 집이 무거운 날이 있다. 현관 앞에 섰다가 열쇠를 꽂지 않고 잠깐 서 있었다. 문 너머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시어머니가 와 있다는 뜻이었다.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 있다가 선영은 스스로를 나무랐다. 내 집인데, 내가 반찬값도 내고 관리비도 내는 집인데. 문을 열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반찬통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선영은 그 반찬통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다. 반찬통은 항상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놓여졌다. 마치 통행세처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처럼. 어머니, 오셨어요?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시어머니 얼굴이 평소와 달랐다. 무너진 얼굴. 그것도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무너지기로 작정하고 무너진 얼굴. 선영은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었다. 몇 년 사이에 그 표정을 읽는 법을 배웠다. 선영아. 시어머니는 선영이 앉기도 전에 말을 꺼냈다. 큰일이다. 선영은 코트를 벗다가 잠깐 멈췄다. 큰일. 그 집에서 큰일이라는 말은 언제나 선영의 통장 잔고와 직결된 단어였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너희 시동생 말이야.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선영의 배 어딘가가 조용히 싸늘해졌다. 이번에 식당을 하겠다네. 선영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밥이 없었다. 아직 밥도 안 했는데 식탁에 앉은 게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그만큼 머릿속이 다른 데 가 있었다. 식당이요. 응. 이번이 마지막이래. 이번이 마지막. 선영은 그 말을 가슴속 어딘가에서 몇 번이나 들었는지 세어본 적이 있었다. 카페를 시작할 때도 마지막이라 했고 보증을 설 때도 마지막이라 했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선영은 그 말을 믿었고 그 믿음은 매번 틀렸다. 갑자기요? 민수가 요즘 진짜 마음을 다잡았대. 오래 준비했다고. 선영은 시어머니 얼굴을 봤다. 정말로 믿고 있는 눈빛이었다. 아니면 믿고 싶어서 스스로를 설득한 눈빛이거나. 선영은 그 2가지를 구분하는 것을 오래전에 포기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으니까. 어머니. 선영은 천천히 말했다. 민수 씨 카페 때도 그 말 했잖아요. 시어머니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때는 어려서 그랬지. 지금은 달라. 얼마나 필요해요? 선영은 돌아서 묻는 대신 바로 물었다. 시어머니가 잠깐 당황한 얼굴을 했다가 이내 눈물을 준비하는 것이 보였다. 선영은 그 준비 시간을 봤다. 분명히 봤다. 계약금에 인테리어에 주방 기계까지 하면 8천 정도? 8천만 원이요. 너 돈 잘 버잖니? 선영의 입술이 잠깐 굳었다.
잘 번다. 그 말을 할 때 시어머니 눈빛에는 부러움도 없었고 고마움도 없었다. 그냥 사실 확인이었다. 내 통장에 돈이 있다는 확인.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지기 위한 준비. 어머니. 선영은 숨을 들이켰다. 이번엔 명의는 제 이름으로 안 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한 방울 흘렸다. 그래도 되겠니? 계약자는 민수 씨 이름으로. 민수는 신용이 안 좋아서. 그럼 어머니 이름으로요. 시어머니의 눈물이 멈췄다. 내 이름은 왜? 제가 돈을 내면 제 이름이어야 하고 어머니 아들이 하는 사업이면 어머니 이름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단단한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했다. 선영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침대에 누우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응? 엄마한테 너무 차갑게 한 거 아니야? 선영은 천장을 봤다. 내가 차가웠어? 뭐 아니 그냥.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 선영은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민수 씨 카페 때 내가 얼마 냈는지 알아? 남편이 말이 없었다. 보증 사고 때는? 그건 명예 대출 시도됐을 때는 당신 어떻게 했어? 남편이 잠시 후 말했다. 그때는 내가 잘 못했지. 잘 못한 거 알면서 왜 또? 선영은 더 말하지 않았다. 남편도 더 말하지 않았다. 불을 끄고 나서 어둠 속에서 선영은 오래 눈을 뜨고 있었다. 통장 숫자가 머릿속에서 자꾸 움직였다. 몇 년을 허리 졸라 모은 돈. 갑자기 직장을 잃어도 아파서 일을 못해도 버틸 수 있는 숫자. 그걸 안전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안전망이 자꾸 다른 곳에서 쓰였다. 결국 선영은 돈을 냈다. 가족이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라는 말들이 목을 조였다. 아니, 조인다는 표현도 맞지 않았다. 그 말들은 조이는 게 아니었다. 서서히 익숙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며느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원래 이 정도라고. 그날 밤 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마지막이라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다짐이었는지는 며칠 뒤에 바로 알게 됐다. 며칠 뒤, 시동생은 나를 식당 예정지로 불렀다. 형수, 여기 보세요. 상가 1층, 생각보다 큰 자리였다. 여기서 고깃집 하면 대박이 날 거예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계약은 했어? 시동생은 웃었다. 아직이요. 왜?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형수님 이름으로 해주셔야죠. 순간 또 내 속이 서늘해졌다. 내가 왜 내 이름으로? 시동생은 당연하다는 얼굴이었다. 형수 명의로 하면 필요할 때 대출도 잘 나오잖아요. 또 그 말. 가족. 그 말로 내 이름이 또 묶였다. 결국 계약서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 그날 이후 모든 일이 내 일이 됐다. 시동생은 자기가 가게를 한다고 자랑만 하고 다녔지 가게 물품이나 주방기구 하나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인테리어 업체도 내가 알아봤고 주방집기도 내가 계약했다. 시동생은 늘 말했다. 형수님 센스 진짜 좋다. 형수님 덕분에 살아요. 나는 또 속았다. 고마워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형수님, 테이블은 원목으로 해야죠. 형수님, 주방 기계는 좋은 걸로요. 형수님, 간판은 크게 달아야 손님이 와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산이 너무 커지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말했다. 선영아, 어차피 해주는 거 돈이 아까워. 순간 내 입이 굳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가족. 그 말은
내 숨통을 또 조였다. 오픈 한 달 전, 시동생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내 앞에서 툭 던지듯 말했다. 형수님 근데요. 응? 그가 비웃듯 웃었다. 형수가 돈 내서 가게 하는 거 가지고 계속 말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뭔 소리야 그 말은. 시동생은 술 기운에 더 솔직했다. 가족끼리 돕는 건데 생색은 좀.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형수님, 돈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다. 시동생의 말이 끝났는데도 내 귀에서는 계속 울렸다. 생색은 좀.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술자리는 시끄러웠고 친구들은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내 주변이 조용해진 것 같았다. 나는 시동생을 바라봤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시동생은 술잔을 들고 입꼬리를 올렸다. 아니 형수님, 가족끼리 돕는 건데.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돈 형수가 다 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인다? 나는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때 남편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야야, 너 술 취했다. 너 형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시동생은 비웃었다. 형도 참. 형수가 돈 좀 썼다고 갑자기 주인 행세하잖아. 주인 행세?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한 적이 있었나? 계약금 낸 것도 내가 알아서 한 거고, 인테리어 업체 불러서 밤늦게까지 상담한 것도 나고, 주방 기계 계약하느라 내 카드로 결제한 것도 나였다. 그런데도 나는 주인 행세였고,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길 기다리며 바라보는 가족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동생이 술 취해서 그래. 나는 창밖만 봤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생색내는 사람으로 보여?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눈을 감으면 시동생 얼굴이 떠올랐다. 돈 좀 썼다고 주인 행세. 그 말은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 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선영아.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그게 더 소름이었다. 어제는 민수가 좀 실수했지? 나는 짧게 말했다. 실수요? 얘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그래도 너는 어른이잖니. 어른. 또 내가 참아야 하는 이유.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말이다. 역시나 본론이 나왔다. 인테리어가 좀 더 고급스러워야겠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미 예산 넘었어요. 시어머니가 바로 톤을 바꿨다. 예산? 너 돈 아까워. 앞으로 장사해서 벌면 되잖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까운 게 아니라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그 말이 이제는 협박처럼 들렸다. 며칠 뒤 가게의 일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게에 들어가는데 그때 가게 안에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다. 나는 일하는 현장에서 우연히 시동생과 직원의 대화를 들었다. 사장님, 추가 비용이 좀 발생해서요. 그때 시동생이 툭 한마디 말했다. 그건 형수님이 내겠죠. 직원이 웃었다. 형수님이요? 시동생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형수요. 우리 집 ATM이에요. 순간 내 발이 굳었다. ATM?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때 시동생이 뒤돌아봤다. 형수님.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었다. 언제 오셨어요?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시동생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 농담이죠, 농담. 농담? 형수님, 너무 예민하시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독 길게 느껴졌다. 버스 창밖으로 가로등이 흘러갔다. 선영은 그 불빛들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아무 생각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아프다고 그렇게 오래 믿어왔으니까. 하지만 ATM이라는 말이 자꾸 귀에서 재생됐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다. 아무렇지 않게 직원 앞에서 마치 그게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선영은 손을 내려다봤다. 이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 손으로 송금을 눌렀다. 이 손이 만든 식당인데 이 손의 주인은 ATM이었다. 며칠 전 일이 떠올랐다. 인테리어 자재를 고르는 날 시동생이 전화를 안 받아서 선영 혼자 업체 사장과 2시간을 앉아 있었다. 원목 테이블이 좋다고 한 건 시동생이었는데 막상 견적이 나오자 형수님이 알아서 해요라고 했다. 주방 기계 계약하는 날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 전화하면 형수님이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라고 했다. 그때마다 선영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다. 가족이 하는 사업이니까 잘 돼야 하고, 잘 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제대로 하려면 내가 신경 써야 한다고. 그게 책임감이 아니라 착취였다는 걸 선영은 그날 밤에야 똑바로 봤다. 집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고 식탁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가방을 열고 계약서를 꺼냈다. 손가락으로 자기 이름을 짚었다. 계약자, 선영. 인테리어 계약자, 선영. 주방 기계 계약자, 선영. 이 식당의 주인은 처음부터 나였다. 그리고 이 식당을 없앨 수 있는 사람도 나였다. 그날 밤 나는 식탁에 앉아 계약서를 펼쳤다. 식당 계약자 내 이름이었다. 인테리어 계약자 내 이름이었다. 모든 송금 내역 내 이름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식당은 시동생의 식당이 아니었다. 내 돈으로 만든 그 집안의 욕심이었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대표에게 전화했다. 사장님, 네, 고객님. 내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내일부터 공사 중단해 주세요. 네, 전부 취소할게요. 대표가 당황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게 많은데요. 나는 짧게 말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식당 공사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내 심장은 뛰었지만 내 얼굴은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공사 계약을 취소하자 시댁에서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다. 공사를 멈추게 한 다음 날 아침이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진동이 아니라 경고음 같았다. 화면엔 시어머니. 나는 한참을 보다가 천천히 받았다. 선영아.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았다. 그 낮은 목소리가 더 무서웠다. 공사가 왜 멈췄다니? 나는 숨을 들이켰다. 제가 취소했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폭발했다. 너 미쳤니? 시어머니의 고함이 귀를 찢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 오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너 우리 집안 망하게 할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망하게 한 건 제가 아니에요. 뭐? 시동생이요. 시어머니는 이를 갈았다. 그 애가 뭐라 했는데? 나는 낮게 말했다. 제가 ATM이라면서요. 순간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고 수화기 너머로 가느다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 짧은 한숨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런데도 모른 척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연달아 들어왔다.
형수님 장난해요? 형수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가족 맞아요?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역겨웠다. 점심 무렵 예상대로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한 번이 아니었다. 연속으로 거칠게 눌러댔다. 밖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터졌다. 선영아, 문 열어.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방에서 누워있던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나왔다. 여보, 엄마 왔어. 나는 말했다. 알아. 문 좀 열자.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열면 뭐가 달라져?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엄마잖아. 그 말에 내 속이 차갑게 식었다. 결국 남편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들어오며 소리쳤다. 너 미쳤어. 뒤에는 시동생, 시누이까지 있었다. 시동생은 얼굴이 새빨갰다. 형수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너 우리 집안 망하게 할 거냐? 나는 조용히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렸다. 쿵. 이거 보세요. 뭔데요? 계약서. 송금 내역. 모든 계약자 이름.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내 이름이야.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거실이 얼어붙은 그 순간 선영은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아까 것보다 얇았다. 하지만 내용은 더 무거웠다. 식탁 위에 나란히 놓았다. 시동생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또 뭐예요? 선영은 봉투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열어봐. 시동생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한 장을 꺼내보다가 얼굴이 굳었다. 이게 구상권 청구서잖아요. 응. 언제 이걸? 공사 취소하고 바로. 시동생이 봉투를 구기듯 쥐었다. 형수님, 이거 진짜로 하겠다는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선영아, 가족끼리 법이 어딨어? 선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가족이 ATM한테 법이 어딨냐고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공사를 취소한 지 사흘이 지났다. 선영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들어왔다. 받지 않으려다가 같은 번호로 두 번째 문자가 왔다. 박민수 씨 아시죠? 저도 피해자입니다. 연락 주세요. 선영은 한참 그 문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전화했다. 목소리는 40대 여성이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말투가 조심스러웠다. 박민수 씨가 형수님이 돈 많다고 동네에 얘기하고 다녔어요. 자기 형수가 뒤를 봐줄 거라고. 선영은 손가락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그 사람한테 얼마 빌려주셨어요? 저만 3천이에요. 저 말고도 더 있어요. 몇 명이나요? 제가 아는 것만 4명이요. 다들 2달 안에 2배로 불려준다고 했거든요. 선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사람들 연락처 받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잠깐 머뭇거렸다. 왜요? 박민수 씨 편이세요? 아니요. 선영은 짧게 말했다. 저도 피해자예요. 그날 저녁 선영은 노트를 꺼냈다. 카페 뒤처리, 보증사고, ATM 발언, 명예대출 시도, 차례대로 날짜와 금액을 적었다. 숫자들이 줄을 서서 늘어서자 선영은 한참 그걸 봤다. 이게 다 한 사람 때문에 나간 돈이었다. 한 사람이 이만큼 가져갔다. 다음 날 선영은 법률사무소에 전화했다. 예약을 잡고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 내역. 다 있었다. ATM 발언이 오간 날 선영은 그날 이후로 모든 통화와 대화를 메모해두는 습관이 생겼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물었다. 이걸 다 직접 챙겨두셨어요? 네. 언제부터요? 선영은 잠깐 생각했다.
명예대출 시도 이후부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사 손해배상 가능하고요.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장 제출하면 형사도 같이 갑니다. 선영은 조용히 물었다. 식당 계약 취소 위약금은 제가 다 물어야 해요? 계약자가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이에요. 변호사가 잠시 서류를 봤다. 그럼 민수 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민수 씨가 이 식당 운영하기로 한 계획이고 실질적 수혜자가 민수 씨니까요.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민수 씨 상황 보면 쉽진 않지만 소장이라도 들어가면 신용불량 처리되는 건 막을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강제 집행도 가능하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행해 주세요. 육시작. 서류 봉투를 내려놓은 순간 시동생 얼굴이 굳었다. 시어머니도 입술이 떨렸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고 시동생이 낮게 말했다. 형수님, 나는 그를 바라봤다.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장난이 아닌데? 시동생은 이를 악물었다. 형수님이 취소한 가게요. 내가 취소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알아야 해? 그 순간 시동생 눈빛이 바뀌었다. 그동안의 철없는 막내가 아니었다. 어딘가 위험한 얼굴이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선영아, 너 지금 우리 집안 사람들 전부 길바닥에 내몰 거야? 나는 웃음이 나왔다. 길바닥? 어머님 아들은 명품 시계 차고 다니면서 길바닥에서 사는 걱정은 안 했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다.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말버릇 고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예요. 신우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신우이 정민이 시동생 뒤에서 울먹이며 끼어들었다. 언니, 잠깐만 진정해. 선영은 정민을 봤다. 나는 진정하고 있어. 정민이 손을 내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지금 취소하면 오빠 진짜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알아. 알면서 왜 이래. 선영은 정민을 잠시 바라봤다. 이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다. 그냥 이 집에서 자란 아이였다. 이 집의 방식이 몸에 배어버린 아이. 누군가 감당해주면 된다고, 그 누군가가 나라면 된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배운 아이. 정민아, 선영이 말했다. 오빠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면. 정민이 눈물을 닦으며 선영을 봤다. 내가 도와줘. 정민의 입이 굳었다. 언니, 그건 나는 이제 못해. 너희 가족이 이렇게까지 했잖아. 신우이는 답답한 듯 소리쳤다.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 그 말에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 너희는 늘 그 말이야. 그냥 도와주면. 조금만 더 도와주면. 가족인데 도와주면. 그 조금이 그냥이 가족이 내 인생을 다 먹어치웠다. 여지껏 그래왔잖아. 그때 시동생이 조용히 내 앞으로 다가왔다. 형수님. 나는 그의 눈을 봤다. 형수님 앞으로 조심해야 해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뭐라고? 시동생은 웃지도 않았다. 이 동네 살벌해요. 돈이 얽히면 사람들 미쳐요. 나는 천천히 물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니? 시동생은 고개를 기울였다.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다. 아, 너 지금 뭐라고 하는 소리야? 시동생은 어깨를 으쓱했다. 형, 현실이 그렇잖아. 그 현실을 왜 나한테 말해? 왜 내가 만든 현실을 내가 감당해야 하느냐고. 왜 매번 나야 나는 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줄 알아?
내가 이 집에서 역할이 뭐야? 정말 ATM으로 보는 거야? 아니야. 나는 열심히 살았고 가정에 충실한 거밖에 없어. 내가 언제까지 나이 찬 철없는 시동생 뒤치다꺼리 해야 하느냐고.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너희 지금 내가 취소한 게 그렇게 억울하면 너희가 내 돈 갚아봐.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다. 돈이 어디 있니? 그 말이 모든 걸 말해줬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 시동생이 소리쳤다. 형수님이 돈 있는 거 다 아는데.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돈은 내 거야. 왜 내 돈을 가족들이 탐내는데. 남편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여보, 나는 남편을 봤다. 너도 나한테 할 말 있어? 남편은 눈을 피했다. 여보, 그냥 취소만은 풀자. 순간 내 속이 얼어붙었다. 뭐? 동생이 지금 너무 코너에 몰렸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몰렸다고? 지금 이 상황이 나를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내가 몰렸을 땐, 내 이름으로 대출 신청 들어왔을 땐, ATM 소리 들었을 땐, 왜 다들 내 생각은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 말, 남편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끝났다는 걸 알았다. 너도 똑같구나. 나는 낮게 말했다. 너희 집안은 한편이고 나는 그냥 돈줄이었어. 밖에서 초인종이 또 울렸다. 딩동, 딩동. 거칠게 마치 문을 부술 듯이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구야? 시동생도 처음으로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계십니까? 사장님? 시동생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시어머니가 속삭였다. 설마. 남편이 문 쪽으로 가려 하자 시동생이 갑자기 소리쳤다. 열지 마. 모두가 멈췄다. 나는 천천히 시동생을 바라봤다. 왜? 시동생은 침을 삼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떨지? 밖에서 다시 두드렸다. 쿵, 쿵쿵.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시동생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형, 나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시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선영아, 내가 막아줘야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왜요?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가족이잖아. 나는 낮게 말했다. 가족이면 왜 저 인간 사고 칠 때마다 항상 제가 막아야 하죠? 그때 시동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형수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 사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말해. 시동생은 고개를 숙였다. 빚이 있어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빚, 무슨 빚? 시동생은 울먹이며 말했다. 2억이에요. 순간 시어머니가 휘청했다. 2억? 남편도 얼굴이 굳었다. 야, 너 미쳤어? 시동생은 다급하게 말했다. 형,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뭘 어쩔 수 없어. 시동생이 소리쳤다. 투자였어. 다들 한다고 해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식당이 마지막 도망갈 구멍이었구나. 시동생이 무너졌다. 네. 그 말이 모든 퍼즐을 맞췄다. 식당은 꿈이 아니었다. 도망칠 구멍이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게 매달렸다. 선영아, 이건 내가 도와줘야 해. 나는 웃음이 나왔다. 또요? 얘가 죽게 생겼잖아. 나는 낮게 말했다. 저도 죽게 생겼어요. 그때 남편이 나를 돌아봤다. 여보. 나는 남편 눈을 봤다. 뭐?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막아줘야지.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여보, 당신은 돈이 있잖아. 그 말, 남편 입에서 나온 순간 나는 진짜 끝을 봤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시어머니 얼굴이 확 폈다. 그래, 역시 너밖에. 그때 내가 말을 잘랐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시동생이 다급히 말했다. 뭐든지요.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이혼해요. 도저히 이 집에서 끝까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선영이 법률사무소에서 돌아온 이틀 뒤였다. 시누이 정민이 혼자 찾아왔다. 시어머니도 없이 시동생도 없이 혼자였다. 현관문을 열자 정민은 평소보다 작아 보였다. 언니. 선영은 말없이 들어오게 했다. 정민은 소파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 선영은 물을 가져다 줬다. 정민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민수 오빠가 고소당할 것 같아서. 알아. 언니가 도와줄 수 있어? 선영은 정민을 봤다. 이 아이는 착한 아이였다. 나쁜 아이가 아니었다.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그 집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도록 자란 아이였다. 정민아, 선영이 말했다. 내가 민수를 왜 고소하는지 알아? 정민이 고개를 저었다.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럼 사람 때문이야. 정민이 눈을 크게 떴다. 나를 ATM이라고 한 건 그게 그냥 술자리 농담이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말해준 거야. 나를 처음부터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거지. 정민이 입술을 깨물었다. 언니. 응. 나는 언니한테 잘못한 거야.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빠가 잘못할 때마다 나도 그냥 모른 척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면 싸움이 되고. 그래서 그냥. 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그냥 언니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언니는 참을 사람이라고. 나는 그게 나쁜 거라는 걸 알면서도 편하게 그렇게 생각했어. 선영은 잠시 그 말을 들었다. 고마워. 정민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고맙다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민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근데 정민아, 미안하다는 말이 고소를 취소해달라는 말이면 나는 못해. 알아. 그냥 미안한 거면. 나는 들었어. 정민은 고개를 숙이고 오래 울었다. 선영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로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 울음이 끝날 때까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민이 일어서며 말했다. 오빠 고소 취소는 못하더라도 언니 큰오빠 이혼은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선영은 조용히 말했다. 그건 오빠 문제가 아니야. 정민이 멈췄다. 큰오빠가 선택을 잘못했어. 10년 내내. 정민은 더 말하지 못하고 나갔다. 선영은 닫힌 문을 잠시 봤다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다. 먹고 싶은 게 없었다. 그냥 뭔가를 하고 싶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이혼이라는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숨도 못 쉬는 정적이었다. 시어머니는 입술이 새하얘졌고 시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남편은 내 얼굴만 바라봤다. 마치 지금이라도 내가 마음을 바꿔줄 거라 믿는 사람처럼. 하지만 나는 이미 끝까지 와 있었다. 밖에서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 쿵쿵. 사장님, 문 여세요.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말했다. 시간 없습니다. 시동생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형, 나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시어머니가 또 울부짖었다. 선영아, 내가 막아줘야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뭐?
왜요? 왜 제가 막아야 돼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뭐라고? 너도 가족이잖아. 나는 낮게 말했다. 가족이면 나는 시동생을 가리켰다. 왜 저 인간이 사고 칠 때마다 항상 제가 막아야 하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둔탁한 구두 소리가 났다. 따각, 따각.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천천히 단단하게 다가왔다. 남편이 속삭였다. 누구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구두 소리가 우리 집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이번엔 다르게 들렸다. 마치 끝을 알리는 소리. 남편이 문을 열려 하자 시어머니가 붙잡았다. 열지 마. 시동생이 떨면서 말했다. 형, 열면 안 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열어. 모두가 나를 봤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열어도 돼.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사실 아버지에게 연락한 건 공사를 취소한 그날 밤이었다. 선영은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심장은 뛰었는데 손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겁이 났다. 내가 지금 너무 혼자인 건 아닌가. 그때 아버지 번호를 눌렀다. 아버지는 3번 만에 받았다. 선영아. 아버지. 선영은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울었다. 말없이 전화기만 붙들고 아버지도 말이 없었다. 그냥 끊지 않고 있었다. 한참 뒤에 아버지가 물었다. 많이 힘들었냐? 선영은 대답 대신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 저 좀 봐주세요. 아버지가 말했다. 갈게. 그게 전부였다. 언제, 어떻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갈게, 딱 한마디. 선영은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그 이후 사흘 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선영은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가 오든 안 오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기로 했다. 그게 지금까지와 달라진 점이었다. 그리고 오늘 시동생의 빚 2억이 드러나고 이혼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온 그 순간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선영은 놀라지 않았다. 문 앞엔 건장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 순간 남편의 두 눈이 동그래져 멀뚱거리고 서서 말했다. 장인어른. 그는 그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조용한데 사람을 압도하는 눈. 그 남자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영아. 나는 숨을 들이켰다. 예 아버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오는 사람을 보더니 얼어붙었다. 친정아버지? 장인어른이?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아무 감정 없이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어떡해. 아버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봤다. 그리고 시동생을 봤다.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막내냐? 시동생이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는 낮게 말했다. 2억. 순간 시동생이 움찔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다. 너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너의 정신 상태가 문제다. 시동생이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돈줄로 보는 버릇. 남의 돈을 너무 가볍게 보는 버릇. 그 말에 시어머니가 숨을 삼켰다. 밖에서 먼저 온 남자들이 문 앞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거친 얼굴. 딱 봐도 거칠어 보이는. 보기에도 좋은 사람들의 인상은 아니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사장님. 시동생이 벌벌 떨었다. 죄송합니다.
그 남자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가족분들이세요? 시어머니는 말도 못했다. 그때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내가 이야기하지. 남자들이 아버지를 봤다. 누구십니까? 아버지는 낮게 말했다. 이선영, 이 아이가 내 딸이야. 순간 남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아버지는 차분히 말했다. 돈은 갚겠다. 남자 하나가 비웃었다. 지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남자들이 멈췄다.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딸을 건드리지 마라. 내 딸을 건드리면 너희들도 다친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채업자라더니. 친정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그 한마디가 더 무서웠다. 나는 조용히 살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내 딸이 우는 것은 볼 수 없다. 그동안 이 아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 알고 있다. 다만 딸아이의 인내심과 나의 인내심이 지금까지 참아온 것일 뿐,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그 순간 시어머니 눈이 흔들렸다. 시동생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기 전날 밤이었다. 남편이 선영 앞에 앉았다. 눈이 부어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다. 선영은 그 얼굴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안타깝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다. 그냥 지나버린 시간처럼 먼 얼굴이었다. 여보, 응, 내가 잘못했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동생 사고 날 때마다 당신한테 밀었어. 당신이 감당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얼마나 비겁한 건지 지금은 알아. 선영은 말이 없었다. 한 번만 더 기회 줘.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바꿀게. 진짜로. 엄마한테도 동생한테도 당신 편 들게. 이제 그렇게 할게. 선영은 천천히 말했다. 기준이 뭔지 알아? 당신이 내 편이어야 하는 기준. 남편이 멈췄다. 내가 울 때. 선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ATM 소리 들었다고 울었잖아. 당신 그날 뭐라고 했어? 남편이 눈을 내리깔았다. 술 취해서 그랬을 거라고. 명예대출 시도됐을 때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 당신이 동생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냥 넘어가자.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마. 그 말이었어. 선영은 부드럽게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다. 당신이 못된 사람이라서 이혼하는 게 아니야. 남편이 눈을 들었다. 당신이 내 편이 아니었어서야. 남편 눈에서 눈물이 났다. 무서워서 그랬어. 엄마랑 싸우는 게, 가족이 갈라지는 게. 알아. 당신한테 기댄 거야. 당신은 강하니까. 당신은 감당할 거라고 생각했어. 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다. 나도 무서웠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나도 매번 무서웠어. 그 돈 줄 때마다 내 안전망이 사라지는 게, 내 이름이 저당 잡히는 게. 근데 당신은 한 번도 그 무섭다는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았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당신이 내 손 한 번 잡고 우리 이번엔 안 돼. 우리 선영이 먼저야. 한 번만 그 말 해줬으면. 한 번만. 선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다. 눈물이 나올 자리가 이미 오래전에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 한 번이 없었어. 10년 내내. 남편은 바닥을 보며 울었다. 선영은 그 울음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오래전 남편이 생각났다. 처음 만났을 때 웃던 얼굴. 결혼할 때 손잡던 느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선영은 일어서며 말했다. 다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날 밤 선영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중요한 서류들, 옷 몇 벌. 10년을 살았지만 챙길 게 생각보다 없었다. 아니면 두고 가도 괜찮은 것들이 더 많았다. 그 집에서의 시간들, 그 집에서의 기억들. 가방을 다 싸고 나서 선영은 부엌을 둘러봤다. 자기 손으로 수백 번 밥을 차린 부엌이었다. 그 부엌이 낯설게 느껴졌다. 낯설다기보다는 이제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았다. 현관에 서서 선영은 마지막으로 집 안을 봤다.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 아무것도 없어도 됐다. 문을 닫고 나서 선영은 처음으로 등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끝나고 하룻밤이 지났다. 선영은 그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다. 울지는 않았다. 울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게 아니라 울고 나서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아침이 됐다. 선영은 천천히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서류 봉투 2개, 옷 몇 벌, 세면도구. 10년을 산 집인데 챙길 것이 이것뿐이라는 게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졌다. 이 집에 내 것은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거실을 지나면서 시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선영을 보자 입술을 떨었다. 아버지가 상황을 정리하자. 거실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친정 아버지의 이야기에 숨도 못 쉬고 시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남편은 간절한 눈빛으로 내 얼굴만 바라봤다. 마치 지금이라도 내가 마음을 바꿔줄 거라 믿는 사람처럼. 하지만 나는 이미 끝까지 와 있었다. 시동생이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 진짜 잘못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뭐가? 시동생은 입술을 떨었다. 형수님을 ATM이라고 한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그 말이 문제가 아니야. 시동생이 멈췄다. 너는 처음부터 나를 돈으로만 봤지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어. 너가 일 저지를 때마다 내가 돈으로 메꿔주면 그때만 좋아라 한 거잖아. 그 말에 시동생 어깨가 무너졌다. 시어머니가 내 다리를 붙잡았다. 선영아,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나는 내려다봤다. 어머니, 응, 어머니가 잘못한 건요. 숨을 들이켰다. 저를 며느리로 본 게 아니라 지갑으로 본 거예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는요, 아들이 아니라 돈을 키웠던 거예요. 그 말이 시어머니 심장에 꽂혔다. 남편이 그제야 다급하게 나섰다. 여보, 나는 남편을 봤다. 왜?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됐잖아. 나는 웃었다. 뭐가 됐는데? 동생도 잘못했고 엄마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남편이 울먹였다.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 마지막까지 그 말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 가족이지. 남편이 멈췄다. 나는 아니었어. 나는 당신을 가족으로 사랑했어.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이혼까지는 아니잖아.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혼이야. 이젠 끝이라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했니? 지금 나한테 사랑이라는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니? 남편이 소리쳤다. 돈 때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 때문이 아니야. 거실이 멈췄다. 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도 당신도 시동생도 시누이도 다 똑같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한 게 10년이야. 내가 울 때도, 내가 무너질 때도, 특히 너는 항상 그 집 편이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은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거야. 더 늦기 전에.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선영아, 짐 챙겨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 앞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붙잡았다. 여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놓아. 남편이 울었다. 나도 무서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무서워서 나를 버렸지. 그 말에 남편은 주저앉았다. 밖으로 나가자. 밤 공기가 차가웠다. 아버지가 내 옆에 섰다. 선영아, 네. 사람은, 아버지는 짧게 말했다. 한 번 선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저 이제 끝낼게요. 아버지는 대답했다. 잘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쉬었다. 이혼이 완료되고 석 달이 지났다. 선영은 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불빛이 보였다. 조용했다. 이 조용함이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좋았다. 조용하다는 게 두렵지 않았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저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저녁이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 오래 잊고 살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시동생 전화가 아니었다. 그 변호사였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결과 나왔습니다. 네. 민수 씨 측에서 합의 요청 들어왔어요. 5천 제시했고요. 선영은 물었다. 원금이 얼마였죠? 이번 건 식당 위약금 포함해서 8,200이고요. 기존의 카페, 보증 합산하면 전체 청구액이 1억 4천입니다. 5천은 안 돼요. 변호사가 잠시 말이 없었다.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요. 선영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합의를 선택한 건 어렵다는 거잖아요. 강제 집행 계속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말했다.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장기전이 될 수 있고. 알아요. 괜찮으세요? 선영은 잠깐 생각했다. 예전엔 이런 싸움을 피했거든요. 가족이니까, 복잡해지니까. 근데 이제는요. 선영은 말했다. 피하면 또 당하더라고요. 통화가 끝나고 선영은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었다. 맛이 좋았다. 혼자 한 밥인데도 맛이 좋았다. 이 집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무도 반찬통을 들고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아무도 가족이라는 말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조용한 저녁이었다. 선영은 처음으로 그 조용함이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사람들. 하지만 세상엔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순간 가족도 인연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